네, 유롱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하고 뭐 영양제, 보충제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나머지 총 7개 중에서 나머지 4가지를 알아보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금연, 그리고 저주파 레이저, 그리고 허브,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주제죠. 금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담배 끊어야 되나요?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기본적으로 담배는 모낭으로 그 혈류를 감소시켜줘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로 생각을 하시면 뿌리 주변의 물줄기가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그 혈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꺼워야죠. 물줄기 두꺼워야 나무 뿌리한테 물을 잘 줄 거 아니에요. 담배, 니코틴은 이런 모낭으로의 혈류를 굉장히 감소시켜요. 그러면 모낭에, 그러니까 나무 뿌리죠. 적절히 영양분을 줄 수가 없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물론 폐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발암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지만 모발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런 산화물질들을 또 만들어서 모근을 또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실제로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애연가들은 남성 탈모 위험도가 2배 가까이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배 정도는 굉장히 큰 거예요. 담배 꼭 끊기를 권해드리고, 또한 흡연을 하면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이라면 어떤 중증의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6배까지도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담배 피는 것들이 우리가 많게는 한 10%까지도 생착률 저하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드려요. 저희들이 생착률은 80이다, 90이다, 95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1% 올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담배 어때요? 한 10%? 10%? 네.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수술하시는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네. 한 30대 평균 나이 정도로 보면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많으시거든요. 되게 그러면 담배를 한 10년 정도 펴오셨단 말이죠. 예전부터 폈다 그러면 15년, 20년 핀 분도 계시고 굉장히 끊기 어려운 건 알지만 사실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술하고 이런 기회 아니면 못 끊어요. 그래서 항상 수술하시는 분들도 꼭 금연을 이번 기회에 같이 성공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 금연 하시는 거는 모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끊으면은 집에 계시는 우리 와이프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로. 네. 5번째 주제인데요. 이번은 이제 좀 두피나 모낭에 이제 빛을 쬐자는 개념으로 나왔고요. 요새 시중에 이런 어떤 미국 FDA에서 승인한 탈모 치료제죠. 저주파, 저준위 레이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그게 조금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저준위 레이저가 남녀 구분 없이 탈모가 있는 모두에서 모발 두께, 그런 성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병원에서는 조금 이제 고가 장비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새는 적게는 몇십만원, 20~30만원 정도에서부터 조금 비싸게는 한 100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런 저준위 레이저가 탈모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임상적인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허브, 그리고 7번째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허브 같은 것들은 탈모 치료에 이제 유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있는 허브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로즈마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즈마리 오일 로션이 치료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모발 개수를 증가시키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미녹시딜만큼 효과적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 쪽으로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떤 두피 가려움 증상, 피부 쪽 트러블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가 첨가된 어떤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 이런 것들이 몸의 볼륨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팔메토예요. 이거는 우리 전립선 관련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성 활력, 전립선 건강, 소팔메토 쫄쫄쫄 벗어나십시오. 콸콸콸 자신있게. 남성 탈모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전립선에도 그렇지만 우리 그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약물만큼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안전한 허브 요법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또 국소적으로 사용될 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소팔메토 추출물을 직접 사용해 보시거나 함유된 어떤 알약 이런 것들, 세럼 이런 것들을 드시거나 바른다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 복용량은 소팔메토 추출물 1일 320mg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티파이브라고 해서 어떤 보충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제가 되겠고요.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 비타민 D, 그리고 기타 천연 성분 같은 것들, 그리고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에서 6개월 후에 탈모가 개선됐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네요. 포티파이브라는 이런 상품명이겠죠. 이런 보충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아로마 세라피죠. 이런 허브나 이런 아로마 세라피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오일을 두피 마사지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두피 문제도 개선되면서 탈모도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일은 어떤 호호바 오일, 포도씨 오일 이런 같은 어떤 캐리어 오일에다가 아로마 세라피 마사지 오일, 백리향, 로즈마리, 라벤더, 삼나무 이런 에센스 이런 오일을 섞어갖고 취침 전에 두피 마사지 이렇게 하시면은 두피 전체적인 건강도 좋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더욱이 또 두피 모발에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요거 사실은 개원 초기부터 아로마 세라피를 하고 있거든요. 성견지명이 있었죠, 저희가. 네, 그래서 벌써 저희가 2014년부터 했으니까요. 꽤 오래됐네요. 저희는 이 연구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두피에 조금 도움이 되고, 이거 실제로 이거 향 맡아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백리향이나 로즈마리나 티트리 오일 같은 거 이런 것들 실제로 써보면은 굉장히 좋고, 요즘도 저도 사실은 수술 끝나고 조금 집에 가서 피곤하고 이럴 때는 요런데 목덜미나 이런데 아니면 두피 같은데 이런 오일들 몇 방울씩 이렇게 바르고 자면은 그런 이렇게 약간 숲속에서 자는 것처럼 향기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두피에도 좋다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이렇게 잡지에 실린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몇 개는 상품명이라서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얼마다, 제품 소개하는 것도 몇 개 있었는데 제품 소개라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거가 있다면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으셨을 거고, 조금 생소하게 아니면 오늘 다시 또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허브 관련된 시장이 좀 협소하다, 어떤 이렇다 할 치료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외국 분들은 이제 허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로즈마리 이런 것들은 흔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소팔메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뿐만 아니고 두피나 모낭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하다가 안 하면 계속 까먹거든요. 알고 있던 내용도 계속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환자분들이 문의를 주셨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은 공부를 했고요. 남성형 탈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민간요법부터 좀 부담감을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민간요법, 대체요법 말고 아니면 뭐 수술이나 뭐 다른 약물 치료 어떤 것이 됐든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뭐 댓글이나 뭐 병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일 홍조영이었습니다.